전남 서남부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증가했습니다. 최근 영암과 강진 등에서 2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남에서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전문적으로 담당해 집단 감염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는 음주 운항 때문에 선박이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화물차가 미끄러지면서 정체 현상을 빚기도 했습니다. 전남 소방본부가 장흥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소방자원 통합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도 구축되면서 더 강화된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남 서남부권은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적었지만 최근 2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암의 종교시설과 관련해 인근 강진과 광주광역시까지 확진자가 늘어 더 걱정입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영암군 삼호읍의 한 마을입니다. 지난 14일 이곳의 한 종교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발생하면서 지역사회에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단 3일 만에 확진자가 20명을 넘어섰고 인근 지자체까지 전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암군은 18일 기준 1,65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1,626건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사회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고 다중이용 시설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두 사람의 부주의가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엄청난 행정 비용을 유발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번 계기를 통해 소중한 교훈으로 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방역 수칙 위반 상황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조치와 함께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청정 지역이던 강진군도 확진자 3명이 발생하면서 비상에 걸렸습니다. 해당 마을에 대한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주민 32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했습니다. 18일까지 진행된 검사에서 190여 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마을 경로당과 복지회관 운영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읍면순회 군민과의 대화도 연기했습니다. 강진군은 소규모 사찰과 교회, 일반 사찰을 대상으로 집회 축소와 금지 등 종교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처음 발생한 코로나로 실망이 크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일주일을 최대 고비로 보고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도록 방역 대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도 17일 기준 영암 종교시설과 관련해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전남 서남부권에서만 25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발생 양상을 보면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죠. 외부 감염을 막기 위해 코호트 격리도 취했지만 내부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을 제시했는데요. 전남에서는 광양의 한 병원이 지정돼 첫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입원 병동으로 가는 문이 이중으로 설치됐고 방호복 고글 등 각종 장비가 비치돼 있습니다. 각 병동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시스템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광양우리병원이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돼 18일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남의 첫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입니다. 자가격리자 혹은 밀접 접촉자 같은 경증 환자도 올 수 있겠으나 요양병원 같은 데서 요양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 위주로 수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운영을 위해 지난 5일
기존 입원 환자들은 모두 퇴원 전원 조치됐고 외래 진료도 중단됐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는 전남뿐만 아니라 중수본에서 내려보내는 전국의 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전체 300병상 가운데 우선 101개 병상이 준비를 마쳤고 전담 의료진, 간호사 등과 요양보호사 20명도 지원됐습니다. 특히 요양보호사들은 간호보조 업무와 함께 세밀한 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치매 어르신들이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들어오신다면은 그 우리 평상시에 그 치매 거기에 적절하게 거기에 맞는 그런 환자 시스템으로 나갈 것 같아요. 최근 전국 곳곳의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고령의 치매를 앓는 환자를 돌보는데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는 음주 운항 때문에 선박이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화물차가 미끄러지면서 정체 현상을 빚기도 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을 고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거대한 화물선이 출항에 나섭니다. 항구에 정박한 선박으로 돌진하더니 그대로 충돌합니다. 여수 중흥동에 있는 항구에서 충돌 사고가 난 건 지난 16일 아침 9시 40분쯤. LPG 운반선이 출항하는 과정에서 정박된 케미컬 운반선을 들이받았습니다. 해경이 사고 원인을 조사해봤더니 선장의 음주운항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LPG 운반선 선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5%.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숙취가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출항을 지휘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침에 이분이 이제 술이 완전히 안 깬 상태에서 선장님이 주의를 하셔갖고 출항하다가 0.135% 나왔습니다. 고속도로에선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호남고속도로 백양사 분기점 인근. 18일 새벽 5시 20분쯤 8톤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전도됐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넘어진 차가 차선 2개를 막는 바람에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도로당국은 차체가 높은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1차로로 가다가 눈이 좀 오니까 브레이크를 밟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중부대를 추격하고 전도된 사고입니다. 소규모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순천에선 16일 아침 7시쯤 기계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주택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이튿날 밤 9시 반쯤 목포 호남동에서도 주택에서 난 화재로 30대 여성이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문입니다. 전남 소방본부가 장흥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전역을 1시간 내에 대응할 수 있게 됐는데요. 특히 소방자원 통합 관리가 가능한 소방안전 클러스터도 구축돼 더욱 강화된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좁고 협소한 사무공간. 여기에 화재나 재난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시간도 최대 3-4시간 소요됐습니다. 전남 소방본부가 장흥 신청사 시대를 열었습니다. 옛 장흥교도소 부지에 마련된 소방본부는 본부동 4개 층을 비롯해 장흥 소방소동 2개 층과 연면적 5,00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사업비만도 168억 원. 지난 2019년 1월 공사를 시작해 2년간의 사업 기간을 거쳐 지난해 12월 준공했습니다. 119 신고 접수 시스템 이전을 시작으로 본부 이전까지 모두 마무리하고 18일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전남 소방본부가 장흥 신청사로 이전을 함에 따라서 직원들의 어떤 복지 환경이라든지 근무 여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직에 발맞춰 근무 여건이 더 개선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소방본부에는 본부 업무는 물론 소방학교와 특수구조대,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연합회 등 재난대응기관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동안 전남소방본부는 서부권인 무안 소재 전남도청에 자리하고 있어 여수 광양 등 동부권까지 이동 시간이 2시간가량 소요돼 대형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119 긴급구조 시스템도 노후화돼 장비는 물론 인력 보강이 필요했지만 도청사 내 공간 확보가 어려웠던 상황. 이번 이전으로 소방본부는 전남의 중앙지역에 위치하게 돼 전 지역 출동 시간을 1시간대로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소방자원 통합관리가 가능한 소방안전 클러스터도 구축해 더욱 강화된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남소방본부가 이제 자흥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이점을 중심지 22개 시군의 중심지였던 이 이점을 적극 활용하여 가지고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어떤 행정 소방 서비스를 펼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따라 소방공무원 200여 명이 장흥에 상주 근무하고 소방 관련 민원 등 유동 인구도 3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지역 경제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부 측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신청사 시대를 맞이한 전남 소방본부. 전남의 명실상부한 육상재난 대응 컨트롤 타워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지역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지난해 광주 전남 지역의 무역 수지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광주 본부세관이 발표한 2020년 광주 전남 지역 수출입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해 광주 전남 지역 수출은 전년보다 11.2% 감소한 408억 5,100만 달러, 수입은 23.8% 줄어든 295억 2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무역 수지는 전년 대비 55.6% 증가한 113억 4,9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전남 지역 2020년 누계 수출 금액은 270억 7,9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6.9% 감소했으며 누계 수입 금액은 230억 3,900만 달러로 29.8% 줄었습니다. 12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7% 증가한 26억 4,100만 달러, 수입은 31.8% 감소한 19억 5,100만 달러로 무역 수지는 6억 9천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습니다. 품목별로 수출은 철강 제품과 수송 장비, 기계류 등이 증가한 반면 화공품과 석유 제품은 감소했습니다. 반면 수입은 원유와 석탄, 석유 제품, 철광과 화공품 모두 줄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초등학교 취학 아동 2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취학 예정자 14,956명 가운데 2명의 소재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들이 아동들의 주소지를 방문했지만 부모와 아이 모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예비 소집에 응하지 않은 부모들과도 연락이 닿지 않아 소재를 파악해달라는 의뢰를 경찰에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암군이 지역 사찰과 교회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영암군은 지역 258개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대면 예배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등을 안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암군은 종교시설로 인한 감염병 확산이 발생해 이번 점검을 진행했으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진도군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빠짐없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경우 유흥이나 단란주점처럼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 원, 식당이나 카페 등 영업 제한 업종은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연매출 4억 원 이하, 지난해 매출이 2019년에 비해 감소한 일반 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진도군은 노령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진도읍 사무소에 별도의 신청 창구를 마련하고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신청을 돕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를 대상으로 4대 보험료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목포시는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60세 이상 근로자의 국민연금 청구 현황을 확보하고 납부 금액보다 과도하게 청구된 사실이 있는지를 살펴 부적정한 사례가 발견되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자료 검토를 거쳐 과다 청구 사실이 적발되면 대표회의와 협력해 회수 조치하고 행정 처분에 나설 방침입니다.